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1g이 아쉬운 근육, 제대로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 섭취 6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근육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요. 저야말로 근육이야 100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두보, 건강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다면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에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와 근육량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단백질 섭취가 1일 권장량 미만이신 분들은 근육량 감소, 근력자가 나타나기 쉽고 단백질 부족과 관련된 각종 기능 이상 등 호르몬 분비 결핍, 효소의 결핍, 미네강체 결핍 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데요. 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만 맹신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해롭다,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칼슘을 서로 연결하는 콜라겐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또한 단백질은 세포 조직 자체와 근육을 형성하고 항체, 호르몬,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免疫 기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0대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 체내 단백질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백질이 줄어들게 되면 몸을 구부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 특히 혈액순환의 장애 등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면역력 감소가 일어나면서 취약한 몸, 건강이 취약한 몸, 노쇠한 몸이 되게 마련입니다. 자, 면역체계의 대표적인 이상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탈모입니다.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분열해야 되는 우리 머리카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두뇌 위축의 주요 원인 가운데도 바로 단백질 부족이죠. 왜 그러냐면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뇌를 구성하는 물질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부족과 치매 연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토록 중요한 단백질 섭취의 원칙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첫 번째 원칙, 골고루 먹어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의 균형 잡힌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잘 대사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성성분을 만들려면 이 매개 역할을 하는 여러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다른 영양소의 도움 없이는 단백질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몸을 키우기 위해서, 몸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만 섭취하고 다른 영양소를 거의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건강 기능이 나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 원칙 두 번째,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적으로 섭취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8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한두 가지 정도가 빠져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보충해서 채워주는 게 효과적이죠. 그런데 또 식물성 단백질에는 미네랄, 섬유소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무시할 수 없죠.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만 계속 드시다 보면 필요 이상의 지방도 섭취하게 되므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정 비율로 드셔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원칙 세 번째, 매일 드십시오. 꾸준히 드십시오. 가급적 지방을 제거한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미노산 풀 아시죠? 단백질이 분해돼서 우리 간에 아미노산 풀을 형성하고 이 풀이 250g에 300g이 돌아가면서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고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항체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아미노산 풀의 재합성 주기를 고려한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고 며칠을 그냥 먹지 않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에 이롭다는 거죠. 자, 단백질 섭취 원칙 네 번째. 매일 드신다고 한다면, 자,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바로 단백질 1일 권장량은 자신의 몸무게에서 K를 제거한 양으로 먹어라. 자신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g 드시면 됩니다. 다른 음식에도 단백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므로 꼭 무게를 재서 60g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니죠. 대략 절반 정도는 고기에서, 나머지는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생선 한 토막 정도만 드셔도 1일 섭취량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 원칙 다섯 번째. 운동 전에 그리고 운동하면서 반드시 영양 섭취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저항 운동, 근력 운동, 힘을 쓰는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에너지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근육량이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전에는 물 한 잔, 수분 보충과 함께 탄수화물 섭취와 단백질 보충 함께 하실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비스켓, 달걀, 우유 같은 간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마찬가지로 수분과 전해질 적당량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스포츠 드링크를 드셔도 되고요. 스포츠 드링크가 없다면 수분 섭취를 해서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단백질 섭취 원칙 여섯 번째. 근력 운동을 한 날은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라. 운동 후에는 수분 공급과 함께 적당량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셔서 근육의 분해를 억제하고 근육 합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자, 운동하고 난 후에 단백질 섭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 합성이 최고이고 24에서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통한 근육 합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운동 후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단백질 섭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운동 전후 1시간 이내가 근육 생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이 이제 근육 정대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5일에서 6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꾸준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근육 안 생긴다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당뇨가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 근육을 합성하는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이렇게 상승한 채로 유지가 되게 되니까 당뇨를 잡아주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근육 합성이 부족하며 단백질과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제 있죠. 이제 우리는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 운동하자. 그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 6가지 원칙 반드시 명심하고 근육 부자, 건강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